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로의 이광희 목사입니다. 현재 무임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인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섭외가 되신 거죠? 연락이 왔는데요. 한세훈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네. 이광희 목사님 요새 시간 많죠? 놀죠? 네. 이래서 오게 됐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로의 한백교회의 부목사로 있는 오세호 목사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섭외가 되셨는지. 저도 한세용 목사님한테 우리가 평화기행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광희 목사하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좋죠. 라고 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냥 한 번에 수락하셨네요. 네, 저는 사실 오세호 목사님께서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망설였는데 기도 끝에 이 십자가 내가 져야지 하고 결단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저희는 지금 평화통일기행으로 저희 교단의 최북단에 있는 초도제일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기도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처음에 고성 이름만 들었을 때 고성?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아닌가? 근데 거기는 경상도 고성이고 예, 저희는 강원도 고성으로 이렇게 아무튼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도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상중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초도제일교회는 38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초돌이라는 마을에 단 하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촌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 초도제일교회는 강원도 고성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은 산과 바다,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평화나 통일의 어떤 영성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곳이 이제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까 늘 고민이 되었던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화공동체운동본부하고 서울로회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런 랜선 평화통일 기행을 찍는다고 하셔서 이것이 저의 어떤 바람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첫 단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고성이라는 곳, 그리고 뭐랄까요, DMZ의 어떤 접견 지역에 있는 곳이 좀 더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가 평화통일 기행을 왔는데 네, 저희 기행 중에서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그 통일 전망대로 가기 전에 네. 누가 가는지를 신고해야 되는 통일 전망대 출입 신고소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전망대로 가기 전에 입구인 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랑 통일 전망대는 거리가 좀 있는데 네. 여기서 먼저 신고를 해야 이제 통일 전망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신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올 때 네.
들어갈 때 인원수와 나올 때 인원수가 다르면 아, 잡혀갑니다. 굉장히 곤란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여기를 들리셔야 돼요, 먼저. 네. 그리고 아마 내비를 찍어도 여기를 가르쳐 주지 통일전망대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아, 근데- 여기까지밖에 아, 네, 안 그렇죠. 나오고 네, 네, 네. 나머지는 보안상 이유로.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들어가는 출입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훤하게 개방되어 있었는데 이제 체온 측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거리 두기, 그다음에 뭐 손 소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통일전망대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고성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무서운데 돼지 열병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방문하시면 안 되고요. 안 돼.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입장이 그리고, 불가하고. 네, 그리고 이곳에 방문하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축산 농가를 방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 통일전망대가 개방이 안 된 적이 있는데 오히려 돼지열병 때문에 통일전망대가 개방 안 된 그 기간이 더 길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시면 차량을 등록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몇 명이 왔는지 개인 정보를 기록하는 곳이 있어요. 그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이제 그 뭐냐 입장이 통일전망대 가능해진다. 네, 입장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그 모든 신고들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럼 어떻게 신고하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디 한번 신고 당해 볼까요?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됐습니다. 팔 대시고요. 네, 소독하시고요. 네, 저희가 아까 신고서에서 한 5분 정도 차로 이동을 여기까지 했는데 네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여기가 바로 통일전망대입니다. 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시면 지금 보이시는 게 신건물이에요. 2018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그 바로 옆에 구건물이 있어요. 통일전망대 구건물이 있고.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신건물로 갈 건데 그 전에 여기 오시면 하면 좋은 게 어차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걸을 때,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 한 발에는 평화, 평화, 한 발에는 통일. 통일. 네, 그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좋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평화, 통일, 평화, 통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제가 뭐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오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안내를 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저희 올라가시면서 네, 그렇죠. 평화통일 기도하면서 올라가실까요? 가시죠. 이쪽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네. 네. 자, 평화. 아, 그 구호를 외치면서 마음으로. 깜짝 놀랐네. 이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다고 믿고 네.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러 못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여기 자체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동안 통일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 아, 그러면 네. 기도 기도를- 때문이다. 네, 기도 때문에. 근데 그 기도를 그치면서 남북 관계가 갑자기 틀어지는 거. 저희가 아론과 훌처럼 한 발씩 이렇게 해드렸어야 됐는데. 이게 보지 않을 때랑 볼 때랑 마음이 되게 다르거든요. 기도할 때. 네. 여기 안 오고서도 얼마든지 평화통일 기도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데? 일부러 네. 매번 이제 올라와서 북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무언가 주는 우리에게.
저기 왼쪽에 보시는 DMZ 평화의 길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성군에서 그 A 코스하고 B 코스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만들었는데 평화의 길. A 코스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 B 코스는 차로 움직여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차로요? 네, 차로. 왜냐면 가서 이제 전망대에서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코스예요. 이쪽으로 평화의 길 A 코스를 걸으면 밑으로 쭉 가서 철도길을 따라서 저기 섬이 하나 있는데 네. 섬이 하나 보이죠? 네네. 저 섬에서 이제 차를 타고 저쪽 금강산 전망대 저 위에 보이죠? 저 예, 멀리 저기 보이는 멀리 거예요? 보이는 저기서 차를 세워서 저기서 이제 전망을 보고 다시 통일전망대로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저기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근데 여기를 나중에 코로나가 아마 끝나면 다시 재개가 되긴 할 텐데 그럼 그때는 고성군청에 들어가셔서 DMZ 평화의 길 A 코스나 B 코스를 꼭 신청하셔가지고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리 신청을 하셔야 올 수 있는 곳이죠.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지되어 있는 중지돼 상태고요. 있고, 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없는 풍경들을 평화의 길을 걸으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그 평화 통일 기도의 걸음으로 계속 순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종교 시설물들이 여러 것 보이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종교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개신교 교회 같은 경우는 따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천주교하고 불교는 여기서 이렇게 뭐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 십자가 고상이라든지 저 불상이라든지 다 북을 바라보고 있어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마음으로 어떤 신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것 같네요. 아, 기독교 교회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네. 아, 따로. 네. 보시면 우리가 본 게 구선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선봉. 이게 아홉 명의 신선이 와서 바둑을 뒀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구선봉.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근데 우리는 낙타봉이라고도 해요. 낙타봉. 낙타봉. 왜냐면 낙타의 등허리처럼 생겨가지고 낙타봉으로 하는데 재밌는 건 여기 가무가 있어요. 가무라는 곳. 여기가 옛날에 선녀와 나무꾼 뭐랄까 있었던 이야기의 배경이 있었던 되는 공간이다. 실제 장소. 선녀와 나무꾼이 있었던 실제 장소. 그러니까 선녀들이 내려오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보였대요,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그래서 물고기 잡고 하는 게 보였대요, 눈으로, 육안으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에 이제 뭐랄까, 초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물러가서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와서 여기서 물고기도 잡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DMZ 지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범죄 이야기죠. 네, 옛날에 우리가 책으로 읽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옷을 훔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맞습니다. 유인남. 그렇죠, 그렇죠. 위에 올라와서도 한번 보실까요? 아까 DMZ 평화의 길 A 코스가 있어요. 그 입구는 우리가 봤잖아요. 이쪽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송도까지 걸어가고 여기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금강산 전망대까지. 아, 여기에 군사 분계선 말뚝 시작점이 있네요. 그렇죠. 아, 여기서부터 동쪽의 끝.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은 오늘은 흐려서 좀 잘 안 보이지만 해금강 바다해의 금강산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금강산 이렇게 누여진 것처럼 여기 보면은 작은 섬들이 많잖아요. 바위들이. 저는 처음에 왜 바다인데 강이야?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아 바다해 금강이다. 강이 아니라? 그렇죠. 해, 금강 맞습니다. 네. 근데 모르는 분들 꽤 많을걸요? 네,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저도 네, 말씀 안 해주셨으면 네.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금강산 철로길이 있고 금강산 육로길이 있어요. 아하. 예전에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영로 관광 육로관광을 당시에 갔죠. 네.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어느 지점까지는 남한에서 뭐랄까 길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었고 네. 어느 지점부터는 북에서 아.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길 색깔이 달라요. 아. 직접 가서 그 차이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원래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서 전쟁이 빨리 뭐랄까 마무리될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바다에서부터 포나 총알을 쏴요. 그러면 그 탄피를 줍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로. 탄피를 주워요. 그 탄피를 주워서 뭐 다시 재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걸로 뭐 고철로 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탄피를 모아서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쪽 송도 근처에 있는 저쪽 중간 지점에다가 탄피를 이렇게 묻어놨대요.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그걸로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를 만들자. 그래서 탄피를 가지고 오진 않고 탄피를 주워다가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탄피를 회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이제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런 슬픔도 있었던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51 고지라고 있어요. 전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고지. 저기를 차지하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포탄도 많이 쏘고 뺏고 뺏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 351 고지가 높이를 뜻하는데 원래 예전에는 뭐 381 고지 뭐 이런 식으로 더 높았대요. 근데 포탄이 하도 떨어져서 맞아가지고 낮아져서 351 고지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30m가 날아간 거네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평화에 대한 그런 바람을 더 가지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를 더 들으면서. 피 이야기가 되게 좀 마음에 많이 남네요. 네. 전쟁 상황에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필품들을 군사적인 용도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숟가락, 도시락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서 무기를 만드는 데 썼는데 이제 그런 전쟁들이 모두 끝나고 오히려 전쟁의 도구로 썼던 것을 다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대로 바꾸는 그런 소망이 그냥 소소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전쟁을 되게 쉽게 말하지만 전쟁이 사람들한테 안긴 상처라든지 이것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집에 있으면 잘 몰라요.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을 떠올릴 수가 없는데 이제 여기 통일전망대를 와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생각나고 그런 마음들이 더 올라오게 되는 거죠. 저는 많은 분들이 고성 그리고 이 통일전망대를 오셔가지고 좀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오면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통일전망대에 오시면 이 통일전망대 교회는 꼭 와보셔야 돼요. 네. 평일에는 어쨌든 관광객들한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과정을 밟아오고 여기가 마지막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면 무조건 마음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한 게 장난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와서 여기 앉아서 마음이 열린 분들이 있어서 드린 얘기예요. 관광객으로 통일전망대 이런 걸 보다가 우리의 어떤 교회라는 공간으로 들어와서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마음이 또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전교인이 다 왔었어요. 와서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손잡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같이 불렀던 순간이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순간이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됐던 순간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오시면 꼭 여기 이 공간을 들르셔서 예배 드리시거나 기도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다. 네. 보통 예배당 들어오면 전면에 십자가 있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앞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나요. 그 십자가가 원래 고난과 폭력의 상징인데 그것을 부활과 생명으로 바꾸신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지만 마치 지금 보이는 저 풍경이 십자가처럼 고난과 어떤 폭력의 현장이지만 그것이 부활과 생명, 화해, 평화로 거듭나는 어떤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의 가치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통일전망대를 다녀오고 나서 DMZ 박물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돌인데요. 이게 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무슨 장벽 같기도 하고 베를린이라 써져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게 베를린 장벽을 이제 가져다 놓은 거예요. 베를린에 있던 것을 그대로. 맞아. 네네. 벽화는 좀 나중에 새로 그리신 건가 봐요. 2009년이라고 써 있네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인상적이죠? 아니, 벽에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다른 표정을 가지고 원래 이 두 개가 하나의 작품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총회도 평화통일 기도를 계속하듯이 독일에서도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평화통일 기행을 통해서 그런 역사의 시작이 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들어가면 이 DMZ 박물관 안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풍성하게 있거든요. 보시는 데는 총 한 빨리 보시면 정말 그냥 훅 나오시면 20분 안에도 할 수 있는데 내용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1시간 이상 정도 걸리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면 이제 가족들끼리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원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이제 목사님 이거 해가지고 계속 떼굴 CG로 이제 나오면 여기에요. 전망쉼터. 여기.
여기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공원? 예. 공원 여기서 놀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되게 잘 돼 있어. 사실 시간 많이 가지고 오면 너무 잘 돼 있어요. 야외 무대도 있고 응. 철책 걷기 체험도 할 수 있고. 여기 되게 굉장히 작은 데서 이렇게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금고선 따라 이렇게. 남방에서 북방에서 사실은 이렇게 더 높은데 그러게요.